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핵심 논의 주체인 대한의협과 전공의단체 등이 이번 협의체에서 빠져있다며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의정협의체인 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우선 경색돼 있던 의정 갈등 논의의 물꼬가 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남아있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와 의대생 휴학, 의대 증원, 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12월 말로 예정된 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마음이 조급하고요. 또 민주당의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에서는 더더욱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조만간 여의정 협의체가 완전체가 되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에 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털어불어 고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1일 월요일에 준비한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교내 시설인 공동실험실습관의 회계 부실 논란 관련해서 학교 내부 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순천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내 공동실업실습관의 회계 부실이 학교 내부에서 제기되고 이 논란의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순천대 공동실험실습관은 지난해 내부 관계자로부터 수년 동안 실험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감사부서에 감사가 요청되었고 대학은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부서에 주의 처분이 내려지자 대학 실험실 회계 책임자가 주의 처분에 반발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대학은 올 4월에 재심의 신청에 대한 회의 결과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실 운영 과정에서 회계 부실 논란이 내부에서 제기됐고 감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회계 부실 내용이 사실로 일부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 부실 관련해서 대학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 부실 감사 시스템 논란은 시설 관계자의 내부 고발 형식의 감사 제기 이전에 이미 교내 감사 시스템이 회계 부실을 적발해 냈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학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대학과 교육부의 정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순천대학 공동실업실습관의 부실 회계 논란에 대해 당시 회계관리 담당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수차례 받았지만 주의 처분만 받았고 지출장부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는 특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출장부가 없으면 감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지출장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결국 문제를 제기한 측이나 반박하는 측 모두가 언론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학교 측이 논란에 대해 명쾌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가 지역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시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통 지연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신월동에서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은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 주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조합 위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일부 의원은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회생 절차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2016 세계 섬박람회 개최 전까지 진입도로 임시 개통이라도 가능한지 추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경자청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 경도 진입도로 임시 개통과 관련해 광양경자청은 남양건설이 지난 9월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혔고 공동시공사인 금광기업에서 남양의 58% 지분을 인수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광양경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입로 연륙고 공사 이외에도 섬박람회 이전에 이 해수풀 친수 공간이나 또 호텔 신축을 위한 경호초등학교 이설 등 핵심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네, 이 사업 지연에 대한 광양경자청의 입장은 뭔가요? 네, 위원들의 사업 지연 추궁에 대해 광양경자청은 해양 친수 공간은 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이 경자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도 초등학교 공정률은 51%로 내년 9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광양경자청은 미래에셋 측에 가급적 박람회 이전에 이 경도 관광시설에 대한 개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경자청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에서는 지난 2017년에 시작해 2029년 완공이 목표인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진척률이 겨우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식은 지역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부실 시공 점검과 부패 요인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중복 기능으로 인한 이중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남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중복 기능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습니다. 네. 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활동 결과가 기존의 공사 감리자나 이 감독자들이 하는 지적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지적을 하는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전남교육청은 현재 5년 이상의 감리 경력자와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해 추정 가격 25억 이상인 건설공사를 집중 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뭔가요? 전남도 교육청은 중복 감리 지적에 대해 현재 25억 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 감리 기준을 좀 더 상향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네. 일부 교육위원은 감리 대상을 2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치해도 감리단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특히 교육위원들은 당연히 공사 감리자나 감독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을 별도로 이 전문직을 위촉해 높은 금액의 수당까지 지급해가며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집중적인 추궁을 받자 전남도 교육청은 내년도에 제도 계속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의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합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천하람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금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주는 그래도 조금, 이런저런 행사들 참석하고, 또 이렇게 밀린 일들 하면서 보내,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천에서 남승용 마라톤이 간만에 풀코스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제가 어지간하면 거의 매년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봉주 선수가 오시고 올해도 오셨는데, 네.
작년에는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고 또 마라톤 동호인들이 그러셨는데 올해는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예, 참석하신 그 마라토너들도 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았고 아무래도 제일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미국 대선이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얘기는 우리가 그 하지 얘기는 않을까 예, 싶습니다. 차차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자, 먼저 말씀하신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우선 총평과 가장 인상 깊었던 한마디부터 좀 들어볼까요? 총평 주신다면요. 짬뽕 국물에 짜장면을 넣은 것 같아요. 짬뽕 국물에 짜장면. 약간 그러니까 맛을 이게 가늠하면 좀 제가 이제 그거 딱 보고, 그러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하고 변명을 할 거면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과로 시작해가지고 예. 거의 약간 변명을 넘어서 국민들한테 윽박 지르듯이 이거 이해 안 해줄 거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 이렇게 윽박 지르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사과 기자회견이라는 게 말로만 아유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 전체에서 나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 또 뭐 표정이나 몸짓이나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지나치게 본인과 그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을 또 너무 장광설로 이렇게 늘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니네가 뭐 이해하든가 뭐 이해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어 뭐 어차피 뭐 내 와이프야 이런 건지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는 뭐가 가장 인상 깊으세요?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거? 네. 많은 분들이 그걸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두 분 사이의 가정사 알자고 대국민 담화 들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했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시사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지난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통과 여부와 거부권 행사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14일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뭐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거의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지난번이나 똑같이 다 찬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통과야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과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인가. 지난번에 4표 정도 나왔던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표결 때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인가가 관측 포인트고 모든 게 지난번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탈표의 변동 여부는요? 조금 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쫄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친한계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룹으로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판단을 내려야 이게 이제 이탈표 8표가 훌쩍 넘는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는데 네. 지금도 한동훈 대표 보면은 그냥 특별감찰관 논의로 약간 물타기 하려고 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뭐 썩 흡족한 건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뭐 의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하고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지난번에 비해서 네. 의미 있는 입장 변화는 내놓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특감의 임명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같은 날이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 예고한 날과 이거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일단 의원총회의 문턱을 넘기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각 정당에 이제 각자의 추천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국회 본회의에 이제 추천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을 빼려고 하는 시도에 동의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 논리도 너무 약한 게 계속 국민 눈높이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가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은 또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예.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사실 총선 직후부터 뭐 저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개혁신당은 꾸준히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으로 보나 어떤 우리 개헌을 통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나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책임성을 강요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대국민 담화를 보면 과연 그럴 만한 분인지는 좀 의아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래도 의미를 남기려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으로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역할 정도가 의미 있지 않겠나. 그 외에는 지금 뭐 참 안타까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강하게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충직한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도 없는 것 같아서 대통령은 그런데 끝까지 어떨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기자회견 봐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잖아요. 다 뭐 비슷한 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서도 시민단체와 뭐 교수단체 퇴진, 시국선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지지율 최저점 갱신과 함께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지지율이 뭐 17%대 이렇게 되면 지지하지 않는 국민 5명 모이면 4명 이상은 지지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정부 정책에 힘이 안 실리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정말 데드덕 상황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은 레임덕을 넘어서. 그렇죠. 예.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안 좋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런 움직임의 초창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등 여부 어떻게 보세요? 뭐 기술적으로 조금씩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관점이나 태도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결국 20% 중반대를 다시 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미 대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네,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세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과의 뭐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브로맨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브로맨스. 예. 굉장히 즉흥적인 안보와 외교에 관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통적 외교 형식이 아닌 즉흥적인 부분에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위비 협상 얘기는 뭐 다들 많이 하시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뭐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이제 연장 협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면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 2차전지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 축소나 또 어떤 일반적으로 관세를 굉장히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수출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예, 잘 대비해야 되는데 전남 지역도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인데 그 외에 이제 우리 광양제철소가 있는 철강도 1기 트럼프 집행부 때
가장 먼저 관세랑 세이프가드 돌입했던 게 사실 철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철강 업체들의 이제 그 과잉 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업체를 또 두드려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결국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광양제철소도 그렇고 거기에 계속 주변에 있는 어떤 2차 전지 인프라들 같은 경우도 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잘 대비해야 되는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시고 들여다봤다고 보세요, 검찰이? 아마 가장 주된 이제 혐의 자체는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 돈의 흐름.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명태균 씨는 그걸 빌려준 돈 돌려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예. 이제 강혜경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천을 받게 해준 대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것이 어떤 공천의 대가성이 있는 거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기초의원 희망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을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여러 가지 어떤 선거법이나 또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본인은 일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왜 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핵심이 대가성이라는 거를 명태균 씨 본인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예. 정치적 조언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다만 금전적으로 대가가 결부되거나 아니면 인사청탁 같은 것들이 결부되거나 해서 이제 대가성이 그게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형태로든 그게 결부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취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녹취록도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들이 여러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게 결국 명태균 씨도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다니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와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결국 딱 직접적인 절차에 들어가니까 사과한다고도 하고 이걸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자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게 그렇게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 몇 가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순천에 최근에 글로벌 웹툰 기업 2곳이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총평과 함께 앞으로 순천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이런 거는 순천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천시가 이제 와가지고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첨단 기업, 이제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해야 되겠지만 예. 일반적인 굴뚝 산업을 막 유치해가지고 공장 짓겠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순천의 어떤 교육 경쟁력이 예전만큼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겠다 할 수 없거든요. 예. 결국은 생태도시, 관광도시를 넘어가지고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서울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웹툰 산업을 잡은 거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웹툰은 이제 웹툰을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다양한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컨텐츠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음 시작을 웹툰 산업 유치로 잡은 거는 저는 아주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학들도 있죠. 우리 순천에 이제 웹툰 학과들을 가진 좋은 대학들도 있고 그런데 네. 웹툰 학과와 결국 실제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순천시가 적절하게 산업계의 요구와 학계의 현실을 잘 융합해서 그거를 이제 산업계에서 좋아할 형태로 잘 만들어서 기업들을 얼마나 더 유치하느냐. 결국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털어불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이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자,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지난주에 가장 빅 이슈, 빅 뉴스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 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게 의아했거든요. 의아하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평소 말투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대화 태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분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면 오히려 국민의 악감정만 자극해야 될 가능성이 커서 왜 굳이 기자회견을 해서 반감을 자초하려 들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 이제 기자회견 자체는 지켜봤을 때 그동안 보여주었던 근본 없는 자신감에 넘쳤던 태도와는 달리 좀 낮고 또 느리게 말을 해서 국민의 동정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은 보였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공적 업무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이 문제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 그런 국민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돕기에 열심히 한 게 왜 문제냐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적 업무의 엄격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 앞에 내보이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의 득과 실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국민 사과가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또 여당 대표가 제시했던 수습안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국민 담화의 전과 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하게 돼버린 거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한 것만 못한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득은 없었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 말투하고 달리 조금 낮은 말투, 느린 말투를 통해서 약간 동정을 얻으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거의 다 까먹어버렸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득은 거의 없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 해외 순방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활동 자제로 이어질 거라 보세요? 지금까지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론이 나빠지면 얼마간 숨어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행토를 반복해 왔었거든요. 그랬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해외 순방 불참이 장기간의 활동 자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어떤 지금 말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서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스스로 반전시키지 못하면요. 다음번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자의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강제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떤 행태로군요.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어떤 그런 극단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명심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통과 여부와 거부권 행사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오늘자 뉴스를 보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수정안을 내겠다. 수사 그렇죠, 대상을 좀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내겠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 다 열어두겠다. 예. 그러니까 여당 함께하자 이런 의도였죠. 예,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 이제 통과 못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의 그것도 좀 정해진 일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시는 관심은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재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될 것인가. 예.
뭐 이게 이제 관심을 가장 집중되어 있는 지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에 자유한국당에 불어닥쳤던 후폭풍,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억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배신자로 낙인 찍힐까봐 쉽게 이탈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제 상황이 점점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재표결 때까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우연한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8명 이상의 이탈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28일 있을 재표결 전에 어떤 큰 사안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국민의 그 분노감을 딱 불을 지르는 우연한 사건. 이거 우연한 하나 사건. 때문에 예. 판이 엎어질 수도 있을 만큼 지금은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좀 이렇게 위태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편 여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은 특별 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이고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예. 이게 순조로울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을 국회가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임명하지 않고 뭉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꼭 임명할 거라고 믿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예. 처음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감정을 달래고 정부와 여당이 유리한 정국을 만들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시기를 다 놓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예. 지금에 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국민이 시선이 달라지거나 국민이 더 기다려주실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카드도 이미 효용성을 다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천 의원께서는 이게 하나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김 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또 분석하셨거든요. 이미 뭐 민주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거부하는 그 입장을 내놔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하나의 국제적인 빅 이슈 미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귀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더욱 크게 요구할 거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거다. 이건 많이 예측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때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무역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긴 할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미 금리 격차가 1.5%로 다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원 달러 환율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더욱이나 이제 과거에도 트럼프하고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여러 번 갈등이 표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점들을 감안하면 트럼프 당선이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드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당선을 대비한 대응책을 제대로 준비했느냐인데 대선 과정이나 대선 후에 그런 보도를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이제 보도요? 와서 해리슨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각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응 전략 각각의 그 당선에 따르는 대응 전략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트럼프 정부를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막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경제나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대응 역량, 대응책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역량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어서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산업과 관련해서는요. 네. 트럼프는 동맹국가의 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사람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죠.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커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지역의 그 산업 생태계 특성 때문에 트럼프 당선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탄소 기반 산업인데요. 이런 탄소 기반 산업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의 산업 정책은 변동이 생길 건데 이 변동이 미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산업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또 스스로 자구책들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국가와 지자체 등도 기업들과 협심해서 변화하는 시장 조건들에 대응하기 위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명태균의 검찰 조사입니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 12월 작년 12월 그 경남 선관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조사할 텐데요.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매달 세비의 반을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왜 보냈는지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강혜경 씨가 주장한 대로 미래항공연구소의 실질 소유주가 명태균이냐 이 문제도 조사를 해야 할 거고 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그것도 공짜로 해준 적이 있느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거고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조작 시도를 했는가 이 부분도 좀 조사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장을 대신 준 거냐 이 문제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수사가 더 진척되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순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담양군 대덕면 야산에서 유해 26구를 발굴을 해서 DNA 수집과 분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될 거라 보세요? 담양군 대덕면 야산에서 발굴된 유해 26구요. 그거는 지난 2023년 7월, 작년 7월 그 유해 26구에 대해서 구례에서 봉안식이 열렸던 바로 그 유해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유족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면 이제 희생자 중에서 시신도 수수하지 못한 채 통안의 세월을 보냈던 유족들이 유해라도 모실 수 있게 될 건데요. 다만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속도가 너무 늦다. 작년 7월 봉안식 마쳤던 걸 이제 와서 그 유족들 유전자 채취를 하면 이건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26구 유해는 발굴되어 있는 거고 유전자 채취는 끝났을 텐데요. 유족들이 자신의 유전자 채취에 동의해 주시고 유전자를 많이 그 채취를 해서 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여기에 많이 응하지 않게 되면 사실 그 유해 발굴 작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요. 유족들이 응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서 내 유전자를 좀 채취를 하는데 동의하고 그 검사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76년 전에 억울한 희생을 당한 후에 예. 남은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서 소식도 단절한 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또 반란군 빨갱이라는 낙인이 자식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게 두려워서 고향을 떠난 후에는 여순 사건 희생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채 숨기고 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유전자 조사에 응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유해의 주인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순사건위원회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구례군 순천시 여수시 등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 또 적극적인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털어불어 서동용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폐교 재산 정비에 활용될 재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도지사들이 최근에 자리를 함께 했죠. 여기서는 국가적 과제와 또 지방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자치 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빈집 폐교 재산 정비 활용 방안을 놓고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을 폭넓게 토론을 했습니다. 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토론에서 강진 같은 경우는 월 10,000원 임대주택 등 빈집과 폐교 정비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어 매년 빈집 2,000여 동을 정비해왔지만 사실 처리 어려운 현실도 조목조목 언급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원인은 주로 농어촌과 도시가 이혼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거기다 빈집 정비 한 동당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전남도 내 빈집 정비에만 2,1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특별법이라든가 국가 재정 지원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국비 확보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우선 전남도가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수차례 갖고 증액 대상 사업 150여 건을 가려서 공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네. 특히 전남도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정부안에 8조 9천억 원이 반영이 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고 구조원 시대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국회 예산 심의 단계부터 정부안에 비반영된 현안 사업을 최소 3천억 이상 증액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우선 민간 전용 우주 발사체의 연소 시험 시설 구축 설계비로 20억하고 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10억, 수산 종자원 설립 실시 설계비로 15억을 들었고요. 예. 또 굵직한 SOC 사업 분야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로 1,300억과 여수 화태서 백양간 사업비 407억 등 17개 주요 사업 증액 반영에 나서기로 하고요.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수시 국회를 찾아 최종 의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잇따른 수학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쌀 20만 톤 추가 시장 격리 등을 재차 촉구했네요. 예, 그렇죠. 이런 결정이라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사실 높아야 하지만은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소득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조속한 대책을 정부와 농협 각 정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쌀 소비량 감소와 통계 오리 등을 비춰볼 때 추가로 20만 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만 쌀값 반등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네. 또 정부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벼 매입 자금 이자율 2%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협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올해 전남 농협 RPC의 경우 9월 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요. 12월까지면 50억 정도의 적자액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학기 쌀값 오름세가 보이지 않아 농민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정부의 대책을 재차 강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도정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11월 11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